이슈 토크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앵커 시설 중 하나인 테마파크가 지난 1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오시리아 관광단지 전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발전지원센터 변상준 센터장, 신라대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선 이 오시리아 테마파크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동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장군 일대를 전체적으로 관광 종합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현재 조성 계획은 전체 50만 스퀘어미터, 대지에 사업비 약 5천억 원이 투여되는 아주 굉장히 큰 관광 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네. 2006년도에 사업 승인이 났고 지난 목요일에 착공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서부터 실제 착공까지 약 13년이 소요가 됐는데요. 사업법인은 전체적으로 오시리아 테마파크 PVF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관사인 GS 리테일을 포함해서 롯데월드, 롯데쇼핑, 그 다음에 산미 건설, IBK 투자증권 등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힐튼 아난티가 개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쇼핑몰인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쇼핑몰이 현재 입점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롯데월드 어드벤처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특급 수준의 호텔과 리조트 등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예, 뭐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부산에서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관광 어트랙션은 보통 해운대, 동부산 쪽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네. 그게 벨트처럼 연결이 돼서 기장군까지 연결되는 효과로 되면 현재 관광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체제형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어떤 특정 어트랙션만 보고서는 그 관광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을 모두 돌아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어느 만큼 관광객들을 체제형으로 잡고 그 체제 시간을 늘릴 수 있는가가 사실은 경제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고서를 찾아보면 2021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연간 40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일자리 부분이나 경제 효과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운대와 엮여서 좀 체제형으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다라는 장점과 또 다양한 기대 효과들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일단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뭐 연간 2천만 명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연간 2천만 명이라는 것은 현재 원래 34개 부지 중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한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롯데 아울렛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국립부산과학관, 네. 그리고 힐튼 호텔 아난티코브에서 들어와 있는데, 현재 작년 참여자 인원을 보니까 롯데 아울렛이 610만 명, 그 다음에 국립부산과학관이 100만 명, 힐튼 호텔과 아난티코브가 한 120만 명에서 전년도에 참여자가 8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830만이 오니까 이제 핵심 시설이라는 테마파크까지 설립이 된다 그러면은 부산시 입장에서는 2,200만 명이 오지 않을까라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2천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해야 될 점은 조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선도도시인 테마파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이런 관광단지가 조성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 한 3가지 요건 정도는 충족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배후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광단지 내 배후 인구, 다음은 유인 요소, 둘째는 세 번째는 접근 가능성이 용이성입니다. 이 3가지 정도가 충족돼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배우 인구가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한 8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서울은 한 2,200만이 넘지 않습니까? 2,600만 가까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은 인구수가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쿄나 그다음에 오사카나 이 주변 인구만 하더라도 도쿄만 해도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일단은 인구가 배우 단지 인구가 일단은 있어야만이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부산으로서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유인 가능성인데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주변에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휴양 레저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일본 오사카나 가까워 있는 오사카나 도쿄 그다음에 중국의 홍콩이나 베이징 이런 정도 되는데 예. 이미 이곳에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단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들어와야만이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비해서 그런 그와 차별되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그 쉽게 용이하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울간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해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산역, 그다음에 공항인 김해공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쉽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오는 시간이 약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걸리긴 합니다. 차로. 예. 근데 가장 혼잡한 지역을 들어와야 돼요. 가장 혼잡한 지역을 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들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꼭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4개 지역만 들어와도 830만 명이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고속도로들은 이미 다 연결이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시라역이 또 있습니다. 예. 오시라역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과 잘 협상해서 수도권에서 바로 코레일로 들어 부산역을 거치지 않고 예. 코레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기 교통망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접근 가능성도 용이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테마파크가 착공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도 굉장히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가요? 우선은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 세계 가구 공룡이라고 불리는 이케아가 입점 예정인데요. 네.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정도에 오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구 공룡 이케아 정도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파크가 네.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롯데월드 스카이라인과 루지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 기타로는 아난티 컨소시엄에서 친환경 리조트라고 볼 수 있는 리조트 를 2020년 완공으로 해서 지금 건설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2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자녀 부지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자녀 부지도 기타 다른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가구의 공룡이라 불리는 이케아가 2020년에 개점을 목표로 착공을 지금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변 영세 상인들에게 좀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글로벌한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영세한 개인 자본이나 아니면 영세 상인들은 대처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케아가 수도권 광명에 이미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들어오자마자 4년 만에 국내 가구 매출 순위 3위로 올라서면서 방문객 870만 명 그리고 매출액 4천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명 가구 거리에 있던 가구 브랜드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문을 닫은 점포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투영시켜 보면 부산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그런데 부산시와 이케아가 협약에 따라서 부산 동부산 지점에는 현지 법이나 해서 현지에서 수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하겠다고 노력을 운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이 현지 법인에서 BNK 부산은행의 계좌 개설을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타격은 있겠지만 지역 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상황으로 신세계 우리나라 회사인데요. 신세계는 현지 법인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아직은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초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완공일이 2019년 올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된 거는 34개 부지 중에 8개 붓단지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 테마파크입니다. 예. 근데 테마파크 자체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뭐 공사를 늦추거나 아예 안 짓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이게 조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2005년도부터 이제 이게 미국의 유니버설 샤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서머스톤사 뭐 이런 데서 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받았긴 했지만은 네. 입장차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됐죠. 안 예. 됐다 보니까 그러다 2009년에 CJ 그룹이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CJ 그룹하고도 초대형 복합 쇼핑몰 상업시설 때문에 네. 부산시하고 또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정도 협상하다가 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바뀐 게 이제 2014년도 GS하고 롯데 컨소시엄이 이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럼 GS하고 롯데 컨소시엄 빨리 해야 되는데 롯데 여기서도 많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임대료 산정 방식하고 원행 보전지 개발 문제로 또 이 사업자하고 부산시하고 또 갈등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나는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철회하다가 그걸 다시 또 철회하는 네. 그런 진통을 겪기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되긴 했는데 롯데가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결정하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늦어진 게 부산시 문제가 아니고 롯데그룹 자체의 문제로 좀 늦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2019년 완공이. 왜냐하면 롯데그룹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고 네. 또 한 가지는 사드 문제. 네. 예, 그리고 롯데 또 탄핵 전국도 맞물렸고 그다음에 행제인난이라 그러죠. 행제인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밀렸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사업이 조금 밀렸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테마파크 착공식이 있던 날 주민들은 이 폐수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인가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사실 부산시에서 고민하고 미리 해결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좀 뒤늦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상은 사실 기장미역, 그렇죠. 그다음 기장 멸치 이거로 인해서 성장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만에 안에 폐수 문제가 돼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논란이 됐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계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은 기장 해수 담수화 갈등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처럼 다시 또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송정 1원에 하수 처리하는 용량 한 5천 세제곱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5천. 그럼 이걸 해운대 하수 처리장으로 옮기는 간수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예. 갈로 작업은 하고 있는데 과연 송정동 일대의 하수 처리 능력의 양하고 향후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2천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오시리아 복합 관광단지의 하수 처리 양이 과연 그거로 가서 대처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기상 하수 처리장이 이미 초과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걸 처리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더 만들든지 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송정동 1호의 하수 처리 용량만 해운대 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의문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의 협의 그 부분 빨리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공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타 그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더 큰 규모의 더 유명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뮤즈먼트 파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 구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소비자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경쟁에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테마파크를 뭐 오시리아 관광단지 앵커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뮤즈먼트 파크는 인프라 구성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한번 조성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앵커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어뮤즈먼트 파크는 기존에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의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의 소비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 이 관광단지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이 명칭이 동구산 관광단지였습니다. 예. 그때 설립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은 배척이 되고 원주민은 배척이 되고 외지인들한테만 이득이 간다는 논란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골프장 있는데 다시 또 골프장 짓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냐면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생각한다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명칭도 바뀐 만큼 예. 지역 주민 간의 상생 협력하는 어떤 관광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미비한 점, 예. 배후 인구 문제, 유인 요소, 접근성. 이 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주변에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도쿄도 있고, 예. 디즈니랜드,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데 있지만은, 그리고 수도권도 있지만은, 부산만이 가지는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해양 관광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주변의 동부산 지역은 천혜의 해양 관광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레저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많은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잘 연계시켜 가지고 네. 좀 해결해 나가는다면 훨씬 더 밝은 미래를 좀 주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업은 해양 문화입니다. 관광 문화 단지로 좀 더 역량을 투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역시 부산하면 바다이기 때문에 그 바다와 연결된 말씀을 계속 센터장님도 드리고 계시는데요. 네. 그 주변에 최근에 그 관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컨텐츠들인데요. 네. 그 2017년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했던 전 세계 꼭 가봐야 할 관광지에 점포 카페 거리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장, 어뮤즈먼트 파크, 관광단지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디가 가볼 곳이 있는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더 많은 관광 자원들을 볼 수 있는지가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지금 기장에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그 기장의 유명한 카페 거리라든지, 네. 그 다음에 해양 문화 자원, 예를 들면 그
해녀 같은 것들, 예. 해녀학교 같은 것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기장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성공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021년까지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좀 성공적으로 두 분들의 바람을 다 담은 그런 관광단지가 착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